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국민의힘에서 특검 추천 방식에 문제가 있다 해서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고 예완죄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다라며 반대 이유를 내세우자 야권에서는 계엄과 관련 사항으로 한정한다고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이런 모든 조치는 여당과 최상목의 거부권을 염두에 두고 당론에 맞서려는 여당 의원들에게 찬성할 명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 장관 대행은 오늘 법사위에서 외환죄를 계엄 관련으로 한정했지만 특검에서 계엄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어기고 이탈하면 어떡하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 군사적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가지셨기 때문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 교주 조문이 만들어진 것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막상 이제 특검이 이 8호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그런 취지에서 다소 벗어나가지고 대북 정책 전반을 보게 된다면 원래 취지와는 좀 다소 동떨어진 면으로 흘러갈 수는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상의 어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네. 목적 같은 걸 분명히 하려고 좀 네네, 제안했던 건 지난번 인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어떤 의도인지는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자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특검 수사단이 특검법을 벗어나서 법을 위반하면 그때는 어떡하냐라는 우려는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법은 안 지킬 것을 예상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킬 것을 기본 전제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의 우려라고 하면 어떤 법도 만들 수 없고 헌정 질서가 세워질 수도 없게 됩니다. 법을 위반할 것이 염려된다는 장관 대행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이 답답해하기도 했고 정청래 위원장이 직접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관님, 네. 제가 좀 확인 좀 할게요. 요거까지 빠져나가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 법이라는 것은 성문법이죠. 네. 문헌으로 하는 거죠. 네. 법문이라고도 하고 구체적 법 조항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그게 법인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이러이러한 긴장 유도 행위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수사하자. 그런데 자꾸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됐더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남발의 소지가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차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바로 위법 수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그 특정하여 제한하여 그것만 수사하기로 했는데 지금 법무부 차관이 얘기하는 것은 그 제한되고 특정된 것을 벗어나서 남용해서 운영하면 어떡하냐, 수사하면 어떡하냐. 그건 위법 수사예요, 위법 수사. 그리고 법원이 이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네. 뭐하고 똑같냐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동차로 가요. 비행기로 가요. KTX로 가요. 자동차는 자동차 운행에 관련된 법대로 가는 거고 비행기는 항공운항법대로 갈 거고 철도는 철도 운영 법대로 갈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안 지킬 것 같다. 사고 날 것 같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자. 그렇게 주장하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 마치 자동차, 비행기, KTX로 가면 중간에 그 법을 어기고 남용해서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걸어서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아니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위법한 수사로 달리 처벌하면 되잖아요. 그 명확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우리 차관님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시고 일 처리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김기표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걸 보면 뭔가 이게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냥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정도로 그렇죠. 근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고 한정하고 특정하지 않았습니까? 제한하고. 그러면 많은 부분이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가 많은 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말 아니에요? 차관님. 맞죠? 그런 이러저런 우려가 있었는데, 남용될 우려가 있었는데,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고 콕 찍어서 특정을 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차관이 저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딱 하시면 될 걸 가지고 자꾸 시간이 이제 지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참조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참고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위원장에게 속보가 전달되었습니다. 네. 지금 장동희 의원께서, 민주당이 뭐, 고발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네요. 지금 속보가 떴는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라는 분이 있나 봐요. 이분이 내란죄 공범, 허위사실 유포로 박찬대, 김용민, 정청래 고발 이런 뉴시스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니까 고발 대상은 박 원내대표와 김 정책수석 부대표,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 김우영, 강선우, 남인순, 황정아, 김문수 의원이 됐고 홍익표, 한영태, 이강진 지역위원장과 김용현 진보당 지역위원장 뭐 그냥 전국에 있는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 다 고발할 방침인가 봐요. 아주 장하십니다. 고소 고발에 대한 입장으로 법사위가 다시 소란해지려 합니다. 네? 잠깐만요. 자, 이렇게요. 동의 여부를 떠나서, 찬성 여부를 떠나서, 고발에 대한 찬성 여부, 뭐,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 모든 발생의 출발점이 뭡니까? 윤석열, 현재 내란숙의 피의자, 현재 신분이 그렇습니다. 12.3, 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은 다 지금 구속되고 기소되고 있는데 본인만 지금 체포영장을 거부하면서 지금 법 집행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수처 이 집행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경호처 경호관들이 부모들께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답니다. 어머니,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더 무거운 죄예요? 항명죄가 더 무거운 죄예요? 윤석열의 이 체포영장 거부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항명죄 아니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둘 중에 하나로 입건, 조사, 처벌받게 돼 있어요. 본인은 지금 본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호관들이 범법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소모적인 정치 공방, 고소 고발전 이런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한 사람 같아요.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은 내 부하 직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내가 죄를 다 안고 가겠다. 이런 리더다운 모습 필요한 시기 아닌가요? 주진우 법률위원장인들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 다 고발하고 싶어서 고발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양쪽의 싸움이 고소 고발이 격화되는 거예요. 한남동 관저에 지금 있는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많이 보신다니까 이 법사위 유튜브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빨리 이런 소모적인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혼란이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네. 참고로서 건의 좀 하십시오. 제대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속한 당이 여당이고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당이 야당으로 우리가 부르고 인식돼 왔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은 항상 야당 보고 왜 발목 잡냐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은 여당을 향해서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하냐 이렇게 보통 통상 서로들 공격해 왔죠. 근데 지금은 실제로 발목을 잡는 것과 독주를 하는 그 공격이 뒤바뀌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여당 같고 국민의힘이 야당 같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하는 건 자백하셨나요? 의회 독재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보통 여당이 야당 보고 왜 자꾸 발목을 잡냐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여당이 뭘 추진하고 하려다 보면 실행하려다 보면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양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희성 의원님께서 지금 야당 여당 얘기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잠시 좀 쉬어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합니다. 자, 양측 조용하시고요. 법원행정처장님, 예, 헌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헌법. 예, 뭐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네, 헌법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 130개 조항 중에서 서로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뭐 서로 충돌하더라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저 조화롭게 해석하는 부분을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 불소추권을 인정하고 있죠? 예, 법 앞에 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예외죠. 그렇습니다. 왜 예외입니까?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를 헌법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을 대표하고 행정부 수반이고 하기 때문에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절도죄, 강요죄, 뇌물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예외, 일종의 법적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예, 그 이유는 민주적 절차에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있지만 그 부분은 법치주의에게 좀 양보를 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란죄, 외환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경우가 달라지는 거죠. 예, 이제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좀 양보를 해야 될 때죠.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그런 있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 불소추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11조 84조를 조화롭게 해석해서 지금 형사 불소추권을 지금 법원의 영장도 적용하고 있고 공수처나 경찰, 검찰에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헌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공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법무차관 네. 현행범 도둑이 도둑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 목격자가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저거 주변 사람들의 잠을 깨우네. 그러니까 도둑이야! 라고 소리 지른 사람을 처벌하고 도둑은 좀 보호하자 라고 말하면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죠. 지금 내란 수괴 피의자 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서 처벌하자고 지금 국가기관, 수사기관들이 나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옹호하고 있다면 도둑을 옹호하고 있는 거나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현재 상태를 내란 상태로 차관님. 예,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얘기 안 해서 그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자, 도둑을 옹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내란 피의자나 내란 공범들 옹호하면 돼요? 안 돼요? 옹호하면 안 되지 되잖아요. 않는 건 맞습니다만 그 형사적으로 자체가 문제입니다. 내란 선전선동죄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내란의 부하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요. 자, 내란이 끝났냐 끝나지 않느냐 하는 법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자, 형법에서 내란죄에 대한 국헌 물러내는 정의를 형법 91조에서 하고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란 국헌 문란이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네. 공수처가 헌법기관은 아닙니다만 공수처가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헌법기관인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법원 헌법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의 권능을 소멸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내란 상태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아셨습니까? 국회에 총뿌리를 들이댄 것이 내란이잖아요. 공수처, 경찰,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는 우리 국가기관을 향해서 총을 쏴라 하는 것이 내란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아직 내란이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너무나 뻔한 거 가지고 난 놓고 기억자를 왜 읽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란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 진압이 최고의 국정 안정이에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법안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내란 특검은 공정성도 중요하고 또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국민들은 한남동 관절을 보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란성 수면장애, 내란성 불면증을 앓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국정 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 특검법이 조속히 실현되는 것이 매우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 측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고 그래서 가장 시비거리가 되었던 특검 추천에 대해서 헌법기관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 중에 한 축인 사법부 대법원장이 추천한 제3자 특검안을까지 양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비거리가 저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시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혹시 미세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양당 지도부에서 해결해 주십사 법사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하루속히 이 내란특검 법안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